살상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라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계대전에서 많은 군인들이 살상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면 주저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어떻게 했길래 평범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했는지, 즉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전쟁이 어떻게 차별을 이용했는지에 대해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공감의 반경에서 사회의 모든 갈등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 공감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바로 선택적인 과잉 공감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회 정체감 이론이라는 것에 의해 더 설득력을 얻는데요. 사회 정체감 이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고 유지한다는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그 집단의 내 집단으로 범주화해서 나의 정체감을 얻고 상호작용하죠. 쉽게 말하면 뭐냐? 왜 댓글에서 남자와 여자로 갈려서 싸우는 집단들, 그 집단들은 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저렇게까지 시간과 감정과 노력을 써가면서 불이 붙냐? 그것은 그 내 집단, 자기가 자신과 동일시했던 내 집단에 대한 위협이 마치 자신의 자존감과 지위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면역계는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공포스럽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혐오하고 경멸하는 감정이 들게 합니다. 혐오하고 경멸하는 감정이 들게 하여서 대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동 면역계가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자동화된 감정은 우리의 직관 혹은 이성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려야 하는 95% 이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죠. 이 행동 면역계란 녀석의 작동은 하나의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심사숙고 없이, 이성적인 판단 없이 빠르게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특정 집단이나 심지어는 국가 단위의 대상을 심하게 배척하도록 하는데, 이는 우리 역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혐오나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특히 전염성이 심한데요. 집단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이러한 정서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만들죠. 저자는 어떤 특정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압력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을 동조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쪽에 극적으로 동조하는 순간, 한쪽에 극적으로 공감하는 순간 반대쪽 집단에게는 폭력이 된다. 이렇게 집단에 동조하고 스스로의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 극악무도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바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역사적 이면에서의 악의 평범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인 예루살렘의 특별법정 재판에 선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하던 집행자였는데요. 그는 그 법정에 서서 자신이 주도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행위엔 선이든 악이든 아무 의도가 없었으며 나는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잘 수행한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직업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나라에서는 범죄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진행할 때마다 자신이 느낀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킨 인물이죠. 그는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니들이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자신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죄가 없고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해놓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으나 많은 전문가가 직접 들여다본 그의 정신 감정 상태는 지극히 안정적인,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그를 진단한 한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은 나보다도 정상이고 나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살면서 유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도, 직접 살인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의 행위를 그저 사무적인, 자신이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종의 의무를 다하는 행위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두려운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거대한 악의 실체는 악마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저지른 악이었죠. 한나 아렌트는 이에 대해 악의 평범성이라 이름 붙인 겁니다. 동기도 없이 행해진 악, 신념도 악의도 의지도 없었던 악의 정체는 바로 생각의 부재였습니다. 즉, 말과 사고가 부재하는 곳에 피어나는 가장 끔찍한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악한,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간의 행위를 낳는 모체였다는 진실이죠. 책 공감의 반경에 소개된 사례 중에는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라크 포로들을 벌게 벗긴 채 차곡차곡 쌓여있는 시체 옆으로 포로의 목에 가죽끈을 묶어 질질 끌고 다니는 미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괴물이나 악마가 아닐까요? 아니요. 가해자들은 괴물이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도, 우리의 친구일 수도, 심지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평범한 인물이었죠. 과학적 심리 조사에 근거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에게 내 아이, 내 연인들을 살해당한, 내 집단을 해한 이라크 군인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학살을 두고 반인륜적이라고 칭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외집단에 속한 존재를 인간 이하로 지각하는 것은 비인간화 현상에 기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평등이란 우리 모두가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차이를 개발할 권리가 있지만 그 차이를 타인을 착취하는 데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뜻이다. 이라크인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 유대인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 외집단을 해충 또는 짐승 또는 전염병으로 인식하는 현상, 즉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모든 인식을 반인륜적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 그리고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미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그들을 잔인하게 짓밟을 권리를 얻은 거죠. 그런 범죄의 정의를 우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건 논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인신공격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아이히만이 유대인에게 딱 한 번 미안함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 유대인 공동체의 수장인 요제프 박사와의 말다툼 끝에 따귀를 때렸던 사건인데요. 그는 후에 이 사건이 유일하게 자신의 양심에 걸렸던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히만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지로 내몰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도구나 물건 같은 존재로서 비인간화하여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은 1942년 당시 독일 정상들만 참여하는 반제회의에 서기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모인 독일의 장관들은 유대인의 절멸을 논의하던 참석자들입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따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학살이라는 표현 대신 최종적 계획, 재정착 등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학살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총통의 명령을 수행하는, 국가를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대하는 그들의 사상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놀랍도록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가장 인간적인 특성인 생각하는 능력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현대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잔혹한 인간 역사에 비극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유례없는 크나큰 악행을 저지를 여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논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때문에 그녀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의 지성을 견주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방치하지 말자. 집단에 동일시하여 숨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생각하자. 우리는 스스로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아그리파 도비니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악의 어머니는 지식일 수 없고 정의는 무지함에 따를 수 없다. 더 알아서 악해지는 사람은 없고 멍청해서 더 정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보는 눈을 키워 세상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그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에릴 프롬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고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알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바로 그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권위에 의지하며 외부의 기대에 따라 만들어진 자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무력감을 느낀다. 이 모든 발전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에리 프롬이 그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이 스스로의 자아와 또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진짜 삶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험할 때에만 진짜 삶을 살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삶은 자발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죠.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활동하지 않는 만큼 무력해집니다. 의식하건 안 하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으며 진짜 자기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진실을 보고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하라.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생각이 없는 채로 자신을 방치하지 마라. 이것이 가능해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을 상품과 도구로 취급하는 이 현대사회의 비합리성에서 벗어나 목적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장문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정신은 더욱 잘 조직되고 효율적이며 쉽게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료하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에세이를 쓰고 있을 때 당신은 인류 문명이 지닌 권능 전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역사, 비극, 그리고 많은 현인들이 이토록 많은 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자신의 생각대로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조던 피터스는 생각하는 법과 주장을 구체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돈과 기회를 주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치명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르고 글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독서와 글쓰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지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더 추악한 악마의 세상으로 만들지 않는 일,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일, 또다시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에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할지 모르는 악마를 경계하며 공감의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생각 없이 집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과 사상이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와 글쓰기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서 듣는 잔소리였습니다.